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결혼 후 가족 문화의 차이로 벌어진 엄청난 사건에 대한 사연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예상하지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결혼한 지 이제 갓 한 달이 된 저는 아직도 신혼의 달콤함에 취해 있었어요. 남편 민수와 저는 3년간의 연애 끝에 드디어 100년 가약을 맺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었죠. 하지만 첫 번째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바로 추석이었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이었는데 저희 집과 시댁의 제사 문화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 집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아버지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는데 제사 같은 건 간단하게 차례상만 차리고 절 한번 하는 정도였어요. 반면 시댁은 대대로 내려오는 엄격한 제사 전통이 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우리 집은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시집 오면 배워야 할 게 많을 거야. 그때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상상 이상이었어요. 추석 당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3시부터 일어나 계셨고 저는 부랴부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며느라, 늦었네. 어서 와서 도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살짝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전날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로 갖가지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저에게는 생소했어요. 나물 하나하나에도 정해진 방법이 있었고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도 특정한 개수와 배치가 있었거든요. 아니, 며느라. 밤은 홀수로 놓아야 한다니까. 그리고 대추는 꼭지를 이렇게 다듬어야 해.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것마다 지적하셨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따라하려고 했지만 손도 느리고 익숙하지 않아서 자꾸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민수는 거실에서 아버님과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제사 준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게 이 집의 전통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2025년이 맞나?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죠.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제사상이 완성되었어요. 정말 화려하고 풍성한 상이었지만 저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어요. 손끝은 칼에 베이고 화상 입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긴장했어요. 절하는 방법, 순서,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시댁 친척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저는 마치 시험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며느리 처음인데 제법 잘하네. 큰아버님이 말씀하시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천천히 배워나가겠죠.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거지와 뒷정리가 모두 제 몫이었거든요. 시댁 여자 친척들은 새 며느리가 해야지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민수는 사촌형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이런 고생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라, 다음 주 토요일에 할아버지 기일이니까 미리 와서 준비해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추석 제사도 힘들었는데 또 제사라니. 어머님, 제가 회사 일이 있어서. 회사 일보다 조상님이 더 중요하지 않니?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겠니? 그날 밤 민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직장인인데 제사 때마다 빠질 수는 없어.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기야, 우리 집이 원래 이래.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럼 당신도 같이 도와주면 안 돼? 왜 나 혼자만 고생해야 해?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자기야, 남자가 부엌일 하는 걸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셔. 좀만 참아줘.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참아달라고?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할아버지 기일 제사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미리 준비를 해가겠다고 마음먹고 금요일 밤늦게까지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쳐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차가웠어요. 며느라, 제사 음식을 집에서 미리 해오면 어떻게 하니? 정성이 담겨야 하는 건데.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오히려 지적을 받다니. 그날도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계속 일했어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저녁을 먹는 도중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다음 달에 작은아버지 제사도 있고 12월에는 증조할아버지 제사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어라.
저는 깜짝 놀라서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눈을 피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제사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1년에 제사를 몇 번이나 지내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기일 제사가 4번, 명절 제사 2번, 그리고 성묘까지 하면 총 8번 정도 되지.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1년에 8번이나 제사를 지낸다고? 그럼 2달에 한 번 꼴로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와 큰 싸움을 했어요. 왜 결혼 전에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 나는 이런 줄 몰랐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럴까봐 말 못한 거지. 당연히 안 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그게 시집살이라는 거다. 하지만 너무 힘들면 아빠가 나서겠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친정아버지가 나서시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 더 지켜보기로 했죠. 다음 달 작은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좀 더 준비를 해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을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제사 전날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라, 내일 제사에 큰며느리 언니도 온다. 시누이도 오고. 결혼한 지 5년 된 베테랑 며느리죠. 시누이는 민수의 여동생 지영이었고요. 다음날 아침 시댁에 가니 큰며느리인 은정 언니가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희 며느리 아직 많이 서툴죠? 은정 언니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들렸어요. 그래서 네가 좀 가르쳐줘야겠다. 시어머니께서 대답하셨어요. 저는 괜히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은정 언니는 정말 모든 걸 완벽하게 하셨어요. 칼질부터 시작해서 음식 배치, 제사상 차림까지 모든 게 능숙했어요. 저는 마치 초보자가 된 기분이었죠. 동생아, 제사 음식은 이렇게 해야 해. 나물도 이 순서대로 놓아야 하고. 은정 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시누이 지영이도 함께 와서 도왔는데 지영이는 아직 미혼이라서 제사 준비에는 서툴렀어요. 하지만 친딸이다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지영이에게는 별로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지영아, 너는 그냥 과일이나 씻어라. 복잡한 건 언니들이 할게. 시어머니께서 지영이에게는 쉬운 일만 시키시더라고요. 제사가 시작되고 이번에는 더 많은 친척들이 모였어요. 대가족이다 보니 정말 북적북적했는데 제사 후 식사 시간에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친척 중 한 분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며느리, 우리 민수 어머니 음식 솜씨 배우고 있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요리도 잘 못한다고 하던데.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겨우 이렇게 대답했죠. 그런데 은정 언니가 거들어 주셨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도 금방 배울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죠. 그 순간 정말 고마웠어요. 은정 언니가 저를 감싸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민수와 다시 대화를 했어요. 여보, 은정 언니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하는 걸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났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는데 은정 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간 있을 때 커피 한잔 할까?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은정 언니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집 근처 카페에서 은정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예상과 달리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어요. 우리 시댁 생활 어때? 힘들지? 은정 언니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언니는 어떠세요? 그때 은정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나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지금도 사실 쉽지 않지만 5년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 언니, 정말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어보니 은정 언니가 잠깐 멈췄다가 말씀하셨어요. 동생아, 나 너한테 비밀 하나 얘기해도 될까? 갑자기 진지해진 언니의 표정에 저는 긴장했어요. 사실 나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이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은정 언니가 이혼을 생각한다니. 왜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은정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5년 동안 이 생활을 해봤는데 정말 내가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 제사 준비하고 시댁 눈치 보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된 것 같아. 은정 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도 너처럼 열심히 했어.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어. 그럼 형님은 모르세요? 우리 남편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 아내가 시댁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내 힘든 거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5년차 베테랑 며느리인 은정 언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니. 동생아, 너는 아직 시작이니까 지금부터라도 선을 그어야 해. 안 그러면 나처럼 될 거야. 은정 언니의 조언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은정 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제가 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다음날 민수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제사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무슨 얘기? 나는 1년에 8번이나 제사 지내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 좀 줄일 수는 없을까?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기야, 그건 우리 집 전통인데 어떻게 줄여? 전통도 중요하지만 나도 하나의 사람이야. 내 인생도 있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1년에 4번 정도만 하면 안 될까? 추석, 설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 정도로. 민수는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당신이 어머니를 설득해봐. 시대가 변했다고, 요즘 젊은 부부들은 이런 식으로 산다고. 결국 민수가 시어머니와 얘기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라, 집에 좀 와라. 할 얘기가 있다. 그날 오후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며느라, 앉아라. 민수한테 들었는데 제사를 줄이자고 했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며느라, 이 집에 시집 온 이상 이 집 법도를 따라야 하는 거다.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이래. 전통을 무시하고 제 맘대로만 하려고 해.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하나의 인격체예요. 제 의견도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인격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 순간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럼 며느리는 인격체가 아니란 말씀이세요? 저는 시댁의 하인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하인이라고 했어?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때 시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이 말 좀 해봐요. 며느리가 지금 자기를 하인 취급한다고 하네요. 시아버님도 화를 내셨어요. 며느리가 어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아버님,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다만 제사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힘들면 어쩌라고? 시집 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시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와 큰 싸움을 했어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왜 가만히 있었어? 자기야, 어떻게 부모님 앞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럼 내가 혼자 당하라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다음날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상황을 얘기했어요. 제 동료 중에 결혼한 지 10년 된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너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계속 참고 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선을 긋거나. 선을 긋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시댁과의 관계에서 내 선을 분명히 하는 거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대가도 감수하는 거지. 선배의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12월 증조할아버지 제사에서 제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요. 12월이 되었고 증조할아버지 제사 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이번 제사에는 제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해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회사의 말에서 빠져라. 어머님, 저도 직장인이에요. 그렇게 쉽게 빠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제사보다 회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돈을 벌어야 저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날 밤 민수가 집에 와서 화를 냈어요.
자기야, 어머니가 엄청 화나셨어. 어떻게 제사를 빠진다고 할 수 있어? 여보, 나는 정말 한계야. 더 이상은 못하겠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 선택해. 나를 택할 거냐, 부모님을 택할 거냐.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왜 굳이 선택을 강요해?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은 항상 부모님 편만 들었거든. 내가 힘든 건 한 번도 이해해주지 않았어. 그날 밤 민수와 저는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결혼 후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 제 마음, 민수의 고민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신경했나 봐.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나는 시댁과 원수 지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인생도 소중해. 그리고 아기 문제도 그렇고. 좀 더 존중받고 싶어. 결국 민수가 결정했어요. 부모님께 직접 가서 얘기해보겠다고요. 다음 날 저녁 민수가 시댁에 갔어요. 저는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몇 시간 후 민수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떻게 됐어?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화나셨어.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고. 그래서? 일단 이번 제사는 혼자 가겠다고 했어. 그리고 앞으로는 1년에 4번만 하자고 제안했어. 뭐라고 하셨어?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계속 설득했어.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 다른 집들도 다 간소화한다고. 결국 시댁에서는 조건부로 동의하셨어요. 1년에 6번은 해야 한다고, 그리고 중요한 제사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요. 저는 100%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12월 제사날 저는 정말로 회사에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쯤 은정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동생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만날 수 있어? 저는 급히 나가서 은정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동생아, 오늘 제사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쓰러지신 거야. 지금 병원에 계세요. 저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신 것 같아. 자기야, 어떻게 하지?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지금 갈게.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아프신 상황에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민수와 시아버님, 은정 언니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 발작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사실은 제사 준비가 힘드셨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신 후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며느라, 와줘서 고마워.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아니다, 너무 걱정 말아라. 그날 밤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시어머니도 사실은 제사 준비가 매번 부담스러우셨다고 하셨어요. 며느라, 나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무서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모르게 시어머니처럼 행동하고 있더라. 어머님, 저도 이해해요. 전통도 중요하고 조상님도 모셔야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조금씩은 바뀌어야 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며느라. 앞으로는 좀 더 간단하게 하자. 현 시대를 사는 우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니? 그 후로 저희 시댁의 제사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들도 제사 준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민수도 이제는 저와 함께 부엌에서 일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시아버님도 가끔 도와주세요. 은정 언니는 결국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희 상황이 나아지는 걸 보시고 본인도 변화를 시도해보기로 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제사가 있어도 전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들이 모이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사라지는 기분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세요. 아내는 본인의 가족을 버리고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지켜주는 건 남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도 하나의 인격체예요.
존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모두 같아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정말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이 쉽지 않지만 서로 노력하면 분명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